모든 궁금증 머니. 네. 왜 그렇게 스물스물 시작하셨나요? 나한테 좀 맞춰서 뭐니 다 같이 하라고요. 잘 맞추겠습니다. 그럼. 잘한다. 네. 멋져요. 저희들이 햄버거 얘기를 예, 햄버거였죠. 했습니다. 맞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그렇죠.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이 안전하냐에 대해서도 또 서로 긍정심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과연 우리 먹거리 안전한가? 이거 뭐 파급력이 큰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자고 긴급 네. 결정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음식이 예. 맛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아. 또는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건 아닌지 어,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그 정도. 다만 이제 그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예. 저희들은 다 사자입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혀 보통 왜 이런 거 방송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니 저희 그렇죠.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할 방송도 미리 얘기를 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의견은 봄날의 건님의 개인 의견이 뭐니 공식 맞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은 안전한가? 토요님도 한 말씀 같이. 식품은 안전하지 않다. 저는 안전하다.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안전하다, 한 명은 안전하지 않다. 저는 너무 재밌다. 먹고 맛있으면 됐다. 음. 멋지죠. 그것도 멋집니다. 네. 어차피 알면 못 먹는다. 또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예. 이럴 때 뭐 탁 죽이는 거 매일 보는데 먹기는 끔찍하죠. 못 네. 먹죠. 그러니까. 식품업계를 대변해서 식품업계 종사도 안 하지만 근데 예전에 식품업계 종사하셨죠? 네, 식품업계 종사를 했었죠. 식품업계 종사를 하고 유통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식품업계 기본 조금 알죠. 식품 제조업 쪽에 조금 아는데 들어가서 느낀 건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식료품이 꽤 비쌉니다. 꽤 비싸거든요. 네. 비싼데 비싼 이유는 식자재가 비싸다고. 식자재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비싸요. 과자가 저희가 꽤 비싸거든요. 왜 비쌀까요? 과자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원재료가 비싸서 비싼 거 아닐까요? 원재료는 어차피 비슷합니다. 밀하고 설탕인데 그 미제나 국산이나 인도네시아가 사모나 비슷비슷합니다. 가격은 전부 다 국제 원재 가격에 물려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중간에 처리비용이 비싼 거거든요. 처리 비용? 예, 아니면 유통비용이 아니라 처리 유통비용죠. 비용? 유통, 처리, 유통비용. 제조 쪽에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익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과자 회사가. 근데 보면은 그다지 미국 회사보다 또는 뭐 다른 나라 회사보다 과자 회사가 이렇게 무한히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예,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익을 내면은 해외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FTA도 했고 어차피 한정적이겠죠 이익이라는. 예, 한정적인데 그럼 우리 걸 왜 비쌀까? 왜 비쌀까? 왜 비쌀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리 비용이 중간에 많이 듭니다. 제조. 근데 식품 만드는데 무슨 처리 비용이 들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한국의 식품 안전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위험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베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를 뺏긴 나라 중국. 그렇죠. 중국이 무시무시하다면 그건 곧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렇죠. 걔네는 저희 걸 거의 베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뭐냐?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무시무시했습니다. 뭐 이상한 약 뿌려가지고 콩나물 길러내고 그 기억나실 겁니다. 뚝딱 한번 테레비 나왔었죠. 콩나물 뭐 하고 그렇죠. 농약 사람 먹으면 안 되는 농약 갖다 뿌려가지고 뭐 식물 길러내고 뭐 길러내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쇠고랑? 쇠고랑에 끌려갑니다. 어디에? 검찰에 끌려가요.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강력한가요? 강력하죠. 강력한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한 놈이 A가 만약에 불법을 통해서 사실 약을 치면은 음식이 좋아집니다. 겉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을 치고 있으면 그놈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럼 병쟁자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찌르죠. 맞습니다. 네. 병쟁자는 이제 찌르게 되죠. 항상 뭐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찌르면 잡혀 들어갑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가만 안 둡니다. 검찰에 끌려가 보면은 마음이 아주 찡하죠.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끌려간 적 없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에서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갔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 유기농이라 하면 안 믿습니다. 유기농은 안 믿거든요. 유기농 이제 가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어도 됩니다. 가짜를 쓰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작살납니다. 유기농은 따로 분리돼가지고 진짜로 유기농 또는 무농약, 유기농과 무농이 나눠지거든요. 일반. 유기농이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유기농 그때 좀 더 비싸죠. 무농약은 좀 더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전부 다. 그래갖고 이제 생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모두 다 서류가 딱 맞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거 갖다 아예 보관할 때부터 따로 보관을 해야 되고, 만약 혼이 됐다, 네. 그 회사 망합니다. 그래요?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중국과 같을 때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들면 작살납니다. 법에 의해서. 한국 법이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업에서 한번 당해보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행정력을 되게 깔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세금 안 내고 버텨보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식품 또 궁금한 게 예. 그 리어카의 음식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망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법망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만한 회사에 나온 것들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식품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죠. 대기업을 생산을 합니까? 대기업 생산 안 합니다. 누가 할까요? 중소기업에서 합니다. 그죠. 하청하죠. 근데 하청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지 모르셨어요. 하청 관리를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짠다는 게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랄까요? 국민들이 말하는 안전한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산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하청을 줍니다. 자기는 안 만드는데 일단은 시청에서 와서 한번 두들깁니다. 그 다음번에 네. 보통 회사가 한 군데 납품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뭐 CJ에 납품했다. 그럼 CJ가 두들깁니다. 두들긴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품질 검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CJ에서 와서 그 공장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하죠. 검사를 해갖고 여기 이제 위생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리고 들어갈 때 이상한 게 들어가지 않는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뭐 대장병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 잘못했다, 그럼 작살하지 않겠습니까? CJ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한 군데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동원에도 납품하고 CJ도 납품하고 롯데도 납품하고 여기저기 다 납품을 합니다. 그럼 뭐냐? 끊임없이 누군가 와서 계속해서 오디트를 하고 합니다. 검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CJ 식품은 사실 롯데에서 만든 식품은 같은 회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많이 만들수록 웃긴 건 뭐냐면 1년 360일 끊임없이 와서 계속 점검이 돌아갑니다. 그럼 식품회사는 무슨 얘기냐? 식품이 깨끗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해썹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HACCP. 이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요구하는 뭐랄까 품질 요건, 생산 요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식품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만들 거냐? 바라보면은 눈, 코, 입, 눈만 내놓고서 작업하는 작업장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씻고 해썹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면은 거의 뭐 반도체 공장 비슷한 모습에. 김치 만드는 공장도 보면은 완전히 하얀 거 완전히 올 세팅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면 되지 이러는데 하다가 뭐 CJ든 아니면 뭐 롯데든 뭐 빙그레든 누가 와서 딱 걸렸다, 작살나는 겁니다. 공장은 이제 그 사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회사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생각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사장이 직접 자기가 팔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완전 관료화된 관료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뭐 시청이나 또는 보건소 같은 데서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관련 기업들, 원청에서 계속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원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랄까요, 안정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하나하나의 서류, 그러니까 가짜 안 섞고 또 보건 상태를 올리려면은 공짜로 안 올라갑니다. 그 모든 게 다 돈이죠. 다 돈인 겁니다, 돈.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가격도 못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면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 비싸기도 하고 맛도 없습니다. 이게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혁신적으로 뭘 하면 되잖냐. 혁신이 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혁신하려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가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없고 뭐 쥐어 짜고 있죠. 얘기를 하면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어떤 거요? 비싼데 맛이 없다. 이게 뭐야? 이윤이 남아야 뭔가 맛이 날 만한 뭔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안전도를 높이다 보니까 원가가
이윤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그 중간선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맛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비싸지면 맛있어질 수 있나요? 더 비싸지면은 확실한 건 싸면 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면은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맛집은 싸면서 맛있는 집이죠. 근데 그런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비싸면서 맛없는 거 있어도 맛집은 싸면서 맛있는 집보다는 예. 맛집은 하나만 팔잖아요.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네, 하나만 다양하게 안 하는 것 팔잖아요. 같습니다. 일단 점심시간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알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효율화를 올려가지고 이제 맛을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원래 얘기하던 그 안정성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공장형 사육이라던가 아니면 생산할 때 약을 많이 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보다 농약을 치더라도 시골에서 농약 치는 거 보면 요즘에 되게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왜요? 이유는 농약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맞습니다. 내성 때문에 옛날처럼 독한 약을 아예 팔질 않아요. 맞아요. 생산을 안 해요. 네. 생산 안 하고 약을 딱 치거나 조금 있으면은 그게 다 약효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잔류농약을 사람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또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는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예. 해가 갈수록 그 약의 성분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더 뭐, 독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러니까 해로우니까. 해가 없고 네. 자연에 해가 없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번 뿌릴 거 아니죠. 한 번 뿌릴 거 두 번, 세 번 뿌려야 되고 토탈적으로 이제 약효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긴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안전해지겠다고 봅니다. 중간 처리 상황도 점점 더 정부에서 정한 안전 규칙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비용이. 그럼 외국 과자는 왜 싼가? 네. 걔들도 품질 기준이 있고 뭐 위생 기준이 있겠지만 한국보다 약한 겁니다. 아. 세계 최고의 품질 기준은 일본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 떨어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을 베낀 게 아닌가.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해 예. 세계 과자점 같은 데 가면 예. 미국 건 별로 없던 것 같은데요. 저 인도네시아 꽤 많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품질이 떨어져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데 뭐 저희하고 입맛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걔네 그렇죠. 그쪽은 그런 좀 것도 더 있죠. 달고 뭐 이런 게 그런 있을 것 것도 같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식품 문제 고민할 때 조사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 품질 기준, 그 위생 기준 이런 게 대단히 높다. 네. 너무 높다 보니까 이윤이 없다. 네, 네. 이윤이 없고 그 단가가 높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식품이 오히려 좀 많이 안전하다. 하긴 지금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과자를 먹는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과자 먹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걔들은 그럼 과자를 안 먹나? 그것도 아닐 텐데. 많이 먹겠죠, 그쪽에. 그러니까 왜 걔들은 드라마 같은데 과자 먹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오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좀 그냥 다이어트에서 친근한 그냥 그 패밀리 뭐 이런 시트콤 드라마를 봐도 막 과자 먹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항상 과일을 먹고 있죠. 그런가요? 드라마에 과일 보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막 아작아작 먹으면서 뭐 얘기한다나 이런 다이어트 때문이 아닐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자를 먹는 미국? 모습을 지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아니 미국이 우리랑 입맛도 다르고 그렇게 하죠. 예. 그 조건도 낮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보다는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햇섭 기준에 맞춰 비해서 옛날에 더 그 높았겠지만 지금 상황 햇섭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계적인 뭐 저희 나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만든.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인증을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못 맞추면은 회사를 잘라버려요. 왜 중공업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보통 전 세계 기준을 우리나라 들여서 이렇게 좀 그럴 수도 하잖아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세 기준, 그 국제 기준을 끌고 들어온 건지. 근데 대단히 높고 그 관리가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식품은 그 식품은 안전하다 대신 비싸다 그래서 맛이 없다 이거예요? 뭐 그래서 맛이 없다는 좀 약간 단어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식품업계 전 종사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종사를 안 하니까 한국 식품은 놀랄 만큼 옛날보다 안전해졌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뭐 농약 치고 이상한 물질 뿌리고 해갖고 위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식품위생법이 강화가 됐고 지금은 과도하게 안전하고 그래서 그것 위생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로 인식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과자들도 들어오고 식료품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한국 식품이 위험하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중간 단계 유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위생적이고 절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있다. 그건 어떤 규제가 좀 심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 뭐 보통 뭐 과자, 라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엄청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원재료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뭐 작황이 안 좋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네. 오란다 하죠.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건가요? 지금 유통 그런 처리 단계 때문에 워낙 비싼 거라서 걔 때문에 그렇게 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가요? 그건 고정비고 이제 그 원래 밀값이 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그 변동비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거기서. 근데 뭐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고 갑자기 확 올리지는 않잖아요. 뭐 1, 2년 계속 올라야지 올리는 거지. 한 해 그렇게 됐다고 올리기에는 또 욕처먹으니까. 그것도 좀 있겠죠. 그렇죠. 1년 만에 뭐 그냥 막 올리면 쉽지 않겠죠. 올해 한번 비싸졌다고 확 올리면 욕처먹을 거 아니냐 한마디로서 저 새끼들은 그러면서 좀 봐가면서 놀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그 식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옛날부터 여러 가지 네. 이제 사태가 저희가 보았던 게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HACCP 햇선 마크가 붙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햇선 마크가 붙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전하다고 보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믿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처음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눴었잖아요.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봄날의 건님이 안전하다고 한 거는 식물 쪽인 것 같고. 식물? 네. 그 뭐 밀거나 이런 거인 것 같고. 저는 육류에 대한 그러니까, 게 궁금했는데요. 소미님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던 건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닭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어떤 일정 규모에 키우고 일정 크기가 되면 무조건 죽이고 그런 거가 제대로 병이 걸릴랑 말랑 할 때 네. 죽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국민들이 드릴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의견 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 왜냐면 어린 애들을 먹이잖아요. 그런 닭들을. 해썹이 이제 일반 가공식품에서 네. 육류까지 지금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넓혀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엔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없었는데 육류도 생겼고 육류 부분이 생산 단계까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장식 사육 제도가 대단히 지금 무시무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공 처리 그리고 그에 대한 검수 부분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든 닭을 아무리 가공 처리를 한들 그 안에 병이 녹아나 있는 그런 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처리나 유통이 좋다고 해서 원천적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없앨 수는 없어요. 깨끗하게 유통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게장이라고 하죠. 도게장 그리고 이제 도게장은 닭을 잡는 데고 네. 도축장이라고 하죠. 돼지장 소를 잡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옛날이죠. 옛날 시골에서 오면 막 동네 잡아갖고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중식으로 이제 중앙에서 한 군데서 다 잡습니다. 네. 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있죠. 잡을 때 이제 도축세를 낼 테니까 아마도. 근데 그것보다도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쉽게 속여서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 도게장 아니고요. 도축장 문제가 걸립니다.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위생 상태가. 도게장 도축장. 예. 정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육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한데요. 1인당 1년 동안 먹는 뭐 개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소에 대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그거에 맞는 단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식물이나 육류나 물론 우리 봄날의 곰님은 유통 과정이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미 이제 그 생명이 끝난 식물과 육류를 이제 그 가공한 어떤 과정 그걸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GMO라는 거예요. GMO가 뭐냐면 유전자를 변형을 하고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토마토도 원래는 큰 모양이었는데 지금 방울토마토가 이미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벼도 병충해에 강한 벼를 생산하게 됐고, 뭐 토마토인데 너무 빨리빨리 무르니까 무르지 않게끔 그거를 또 개발을 하게 됐고, 예, 뭐 콩 그쵸. 같은 것도 예, 뭐 농약이 좀 잘 견디는 콩으로 저희가 유전자 변형을 했고, 계속 이제 뭐 카놀라유 같은 것도 있는데 카놀라유도 이제 독소물질을 제거하고 기름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의 식물들이나 이런 그 재료를 원 재료를 계속 우리가 변형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게 독성이에요. 새로운 독성. 우리 인류에 없었던 독성이 나온다는 게 문제고, 이게 전반적으로 생태계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관심들이 많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재료 자체에 교란이 일어났어요. GMO 원료 같은 경우에도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준도 좀 다르고, 이제 GMO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 GMO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수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제, 미제가 싫으니까 중국제를 먹었습니다. 뭐 인도제. 엄격했죠, 그리고. 예, 뭐 저희가 유럽만큼 되게 엄격하게 들여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GMO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제 유럽연합도 이제 싸움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나타난 이제 결과로는 제가 알기로는 GMO가 그다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걔들도 아직 GMO를 통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는 걸로 예. 결론이 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거 이제 가공을 해갖고 나온 이제 가공식품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GMO 표시하자고. 근데 제 생각은 GMO를 운영 안 하고 농약을 이용하지 않고 또는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면은 식량이 대단히 많이 부족하고 더욱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위생 상태를 올리는 거가 참 좋은데, 위생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살기가 팍팍합니다. 네, 네. 위생 상태를 내릴 거냐? 내리기에는 또 국민 감정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가끔 한 명이 죽더라도 또 사고 나더라도 뭐 내리는 건 이제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GMO도 이제 그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과 안전을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아예 쓰지 말고 더 비싼 가격을 낼 것이냐, 우리 삶을 팍팍하게 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거냐, 또는 위험 인정자 아직 확정은 안 나지만 안 났으니까 먹고 조금 더 삶을 좀 풍요롭게 할 것이냐,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는 거는 식자층, 배운 사람, 또는 어느 정도 중산층이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보통 보기에 이제 서민이라 불리는 분들이 이제, 저도 그좀 포함되어 있죠. 서민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질 규정을 많이 올려놓고 또 이제 GMO가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품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희 집에 과일을 키워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마트에 과일을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할 때 네. 당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서민이에요. 이마트에 과일 납품하시면 중산층 이상 드시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적으시면 농사 진 사람 중에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가 없어요. 예, 예. 아 진짜? 그러니까 해갖고 뭐 1년 농사해갖고 팔아봐야 한 몇백 나오거든요. 1년 농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도 검사를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도가 안 되면은 다 갖다 가져가랍니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마트 거 맛있네 맛없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버려지는 뭐 과일이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들어가는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잔류농약 검사도 되게 심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예. 얘기하신 거 보면 그냥 배를 산다. 예. 그럼 이마트에서 사는 것과 슈퍼에서 사는 게 있으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마트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품질 안전이나 저희가 그럴 때? 납품을 해본 결과 네. 이마트는 끔찍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롯데도 그렇고. 근데 보면 정작 먹었을 때 이마트가 아니라 동네에서 사는 게 더 맛있어서 동네에서 사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가 이제 네. 검사를 하시는 거겠죠. 나름 네. 이제 근데 잔류농약 검사는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당도는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겠죠. 네. 그러니까 흙마다 또 맛이 좀씩 다르니까 네. 이제 뭐 자기가 대놓고서 가져오는 이제 농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납품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품질 좋고 다 좋은데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고 중간에 버려지는 품질에 못 맞는 것들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B급 식자재 이런 거 살 수 있는 길, 또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옛날부터 해봤습니다. 아유, 말이 너무 네, 길어지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늘 얘기를 들은 거 저는 내린 결론은 아예 몰라 나 다 먹을래 그냥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몰라 이씨 그냥 먹고 맛있게 먹을래 이씨. 참고로 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연합에서는 사람에 유해하다, 모해하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건설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건설인으로서. 건설 자재에 의해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이 아닌 그건 네, 제가 언젠가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네.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나 엄청 혼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거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아무도 안 들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업계마다 우리가 민간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실들이 굉장히 그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대에 포장되어 있는 것도 예. 많고 이 원하는 수요들을 맞추기 위해서 또 공급은 또 돈이 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그 경제성이 그렇죠. 그렇죠. 네, 경쟁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죠. 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는 것만은 그렇게 뭐 믿고 살 수는 없다. 항상 또 우리 먹거리는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파수꾼이 돼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해야지만 또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개몽 방송이 되고. 그렇죠. 그럼 저도 의견 마지막 의견. 예. 전 식품업계 종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관리법을 믿어주십시오. 생각보다 매우 강하고 특히 햇살이 들어가 근데 있는 코카콜라에 다니는 직원들도 코카콜라의 원재료를 모르잖아요. 그건 코카콜라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업계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참 많다는 거.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100%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하튼 예. 저는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난 먹고 맛있으면 되죠. 말 그대로 난 먹고 그냥 100세까지만 살게요. 안 먹고 100일까지 살까? 먹고 100일. 다음번에 한번 맛은 무엇인가라는 말해보시면 돼요. 네. 맛은 무엇인가? 그 최나원 교수님 쓴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맛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책 되게 재밌습니다. 철학적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 맛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고서. 맛묘사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맛묘사하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힘든 것 같아요. 돈은 무엇인가 한번 할까? 우리 돈은 무엇인가? 돈은 무엇인가? 네. 어쨌든 뭐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끝이니까 예, 여기서 뭔들 끝이에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자,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던 네, 식품 위생에 대해서. 것 같고요. 처음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어차피 저희들은 다 사자예요. 저희가 믿지 마세요. 맞는지 틀린지 믿지 마세요. 저희들도 얘기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100%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들으신 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닙니다. 저는 빵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인정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로 그 관련 논문 같은 걸 읽으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 검색 이런 거는 카더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부정확한 게 그래서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런 논문 같은 걸 차라리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이지 그렇죠, 않을까. 왜냐면 이럴 때는 부동산도 카더라가 많은데 정작 제일 확실한 것은 정보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예.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머니머니 방송은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